지독이라면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지독이 따윈 필요 없어! 한 수 한 수 방심할 수가 없어. 이 녀석 예상외로 강하다. 하지만 이런 데서 진다면 나도 역시 끝이야. 너! 만일 여기서 내가 진다면 네 이름을 꼭 기억해두겠어! 좋아! 꼭 기억하게 해주겠어! 네, 안녕하세요. YW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스트 바둑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의 연구생 신도 히카루 군과 그리고 한국의 연구생 홍수영 군의 대국인데요. 자, 지금 먼저 이제 앞전에 보셨듯이 홍수영 군이 지독이라면 내가 도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자 신도 히카루 군이 지독이는 필요 없어! 하면서 화난 모습으로 이제 대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배경이 깔려 있길래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홍수영 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벽에 부딪히고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제 일본으로 잠시 이제 머리를 식히러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기원해서 일본 연구생인 신도 히카루 군과 대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한국 연구생이 이제 홍수영 군이 굉장히 건방지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둑을 좀 오래도록 수련하고 이제 그런 기사들 경우에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 만화가 이제 그려질 당시만 해도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바둑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뭐 지금도 한국은 강국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한국 바둑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저도 연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프로기사 한 10명 정도였나? 그런 그룹이 이제 한국 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연구생들과 거의 뭐 10대 10 교류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프로기사였고 한국은 연구생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연구생들이 엄청난 결과를 거뒀죠. 그만큼 이제 한국의 연구생이 강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고스트 바둑에 이 소재를 갖다 쓰면은 흥미도와 몰입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연구생과 한국 연구생 간의 자존심 대결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둘이 두는 한 수 한 수에서 생각의 깊이가 느껴진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일전이기에 무난한 수는 택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 자, 중반에 첫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흑이 이제 이곳을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수는 이제 상변을 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백이 여기를 늘고 흑이 맞고 백이 여기를 늘고 흑이 뛰는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흑이 지금 뛰어들어간 수는 집으로는 분명히 가장 큰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뛰어들어가자 히카루가 이쪽을 늘어갑니다. 자, 실제로 예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수였어요. 이 수는 어떤 수였을까요? 만약에 백이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를 한다면 이쪽을 젖혀 있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늘어가는 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는다면 흑이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면 이 흑의 모양은 사활이 굉장히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괴롭혀도 여기까지 진행을 해봐도 흑돌이 깔끔하게 두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거는 이 늘고 젖히고 난 다음에 이 흑 대마에 대해서 대가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에서 끝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늘어가는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격언을 통해서 알고 계신 속담이 있을 텐데 돌은 이제 키워버려라 이런 말이 있죠. 자, 만약에 여기를 늘었는데 흑이 이쪽을 막아가면 지금은 이제 여기를 위로 올라가서 끊게 되면
흑이 이제 수상전을 지게 됩니다. 자, 다 죽게 되죠. 이거는 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실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막아야 하고요. 이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늘어가자 이제 흑은 차단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든 차단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를 막아도 비슷해요. 어차피 이거를 젖혀있는 거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이 뛰어가자 백 여기를 찌르고 연결하고 찌르고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다시 막아가게 되자 이 흑의 두 점을 잡았는데 두 집이 없어요. 두 집이 없으니까 중앙으로 돌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 백이 한 점을 키워버린 거는 뭐 집으로 해봤자 한 집 정도 손해가 되는데 그 사이에 백은 이미 끝내기를 두 번을 했고요. 그리고 흑이 이제 미래에 이 흑대마를 돌보느라고 사용할 그런 보강을 갈 수를 계산을 해보면 흑이 뭔가 보강을 갈 동안 백은 큰 자리를 하나라도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좋은 공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제 히카루가 둔 공격은 정말 기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79번으로 다소 실리로는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쪽을 젖혀 이어 놓는 게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젖혀있는 걸 해놓으면 흑이 이제 중앙을 갈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이런 곳에 이제 비마 끝내기도 좀 보장이 되는 면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이 흑돌의 근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젖히는 곳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반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히카루는 완벽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흑이 행마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백이 밀어준다면 늘어서 안형이 좀 갖춰지면서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백이 이렇게 둬줄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들여다보자 흑의 모양이 훨씬 무거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호구친수로는 이쪽을 호구치는 게 안형상으로 훨씬 나가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이 쉬어가면 그때 호구를 치면 어느 정도 집 모양을 갖추면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죠. 흑이 뛰어나가면 밖으로 나가는 스텝이 빨라지기 때문에 흑이 타개하기에는 훨씬 더 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호구치고 백이 들여다보자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면 백이 굉장히 이제 흑을 휘몰아치고 있으니까 흑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기분 내느라 이렇게 공격을 가는 거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많이 두어질 수 있는 그런 수고요. 어떨까요? 이 흑이 참 위험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백은 이곳을 왜 안 뒀을까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두면 흑은 이런 곳에 맥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백이 끊어야겠죠? 그때 밀고요. 백은 3점을 돌봐야겠죠? 그리고 이쪽을 끊어가고 만약에 백이 이쪽을 이제 올라서는 거는 흑이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 이 중앙 쪽으로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 흑돌과 연결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흑은 이 한 점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거는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손찌검을 해서 흑을 좀 살기 쉽게 도와줬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물론 이 두 점이 위험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씌워서 잡을 수 있는 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돌이.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돌이 밑에서 공격이 들어와야 됩니다. 붙이거나 일자를 둬서. 그때 이 돌을 나가면 오히려 여기를 결정지음으로써 흑을 편하게 해준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이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 이쪽부터 천천히 다시 근거를 뺏으면서 이렇게 올라간 수가 맛을 아껴놓는 겁니다. 나중에 다르게 결정을 하고 다르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배워둘 점이죠. 물론 백이 공격을 이렇게 갔을 때 흑이 잘못 두면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마를 이렇게 무겁게 잘못 나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집 모양이 없는 채로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돌을 타개하는 거는 이제 중수 넘어서 고수 단계에 오셨을 때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타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바둑을 볼 때 도대체 저걸 왜 안 잡으러 가는 거야? 도대체 잡으러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갖고 보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곳에는 맥점이 숨어 있다. 맥점을 구사를 하게 되면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백이 보류를 해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방금 히카루가 둔 수는 어떤 의도지? 방금 이 녀석이 둔 수는 실착이야. 뭐 하는 거야? 야, 히카루, 거기다 두면 안 되지. 왜지?
아니면 역시 이게 진짜 실력? 자, 중반전 두 번째 하이라이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이 이쪽을 붙여가서 상변의 이제 흑대마와 좌변의 백대마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흑이 이곳을 젖혀가고 백이 여기를 호구쳐갑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저건 분명히 실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어떤 변화가 숨겨져 있었길래 저렇게 과한 리액션을 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흑이 젖혔죠. 젖혔을 때 이제 격언을 따르면 뻗어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곳을 뻗게 되면 흑이 이렇게 막아갔을 때 이 상변부터 뻗어져 나오는 대마가 하변 쪽과 모두 연결이 되면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바둑 현재 상황은 집으로는 흑이 앞서 있고, 백은 이제 이 흑의 약한 돌 두 곳을 엮어가지고 집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좋은 공격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중간에 여기를 딱 호구를 쳐서 과연 이제 이 한 점을 살릴래 말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백의 원하는 그림이죠. 백은 이제 이곳을 하나를 끊게 되고요. 그리고 단수를 치고 이걸 밀게 됩니다. 그럼 흑이 이곳을 끊었을 때 뭔가 지금 좌변과 상변이 엮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변을 돌보는 수를 두게 되면 백은 이런 곳을 모두 선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쉬어가면 지금은 이 대마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맥점을 쓴다고 할 그 상황의 그림과는 다소 좀 많이 달라졌어요. 백이 이걸 모두 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흑은 여기서 이제 안형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돌이 너무 많이 이제 튼튼해졌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계속해서 늘어간다면 이 상변을 압박을 했을 때 이 돌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백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이 한 점을 살릴래 말래. 만약에 살리면 그때는 내가 이 대마를 잡아버릴 거야. 만약에 실전과 같이 단수를 치면 그때는 내가 이 한 점을 취하겠다. 일종의 이제 타협안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좋은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수를 실수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쪽 호구 치는 게 저의 일감도 아닙니다. 이쪽 한 점을 단수를 맞으면 이제 흑에 대한 공격권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안 좋은 수로 보이는데요. 사실 AI를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이 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는 거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흑대마에 대한 공격 과정 그리고 집에 대한 판단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가미가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히 저의 감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을 2단 젖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만약에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은 안 됩니다. 만약에 연결을 해서 얼핏 보면 이쪽 축이 안 되니까 흑이 곤란해 보이지만 흑은 이쪽을 전부 다 선수를 하고 다시 이쪽을 연결시키면 백의 입장에서는 한 점을 잡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 이쪽을 되단수를 쳐서 다시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제 연결시켜서 흑이 뛰어나오면 그때 계속해서 양쪽을 가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모험적인 발상인데요. 지금 바둑의 흐름이 흑을 이제 공격을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일감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쳐서 백이 따먹으면은 연결을 한다든지 혹은 이쪽을 연결한다든지 해서 타협안을 하거나 강하게 버텨가거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수가 사실 AI가 아니라 좀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수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절대 비웃거나 엄청난 실수 아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일반적인 수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과한 리액션을 넣어야만 더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다음에 보시게 될 중반 전투에서는 더 재밌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같이 한번 계속 보시죠. 아무도 히카루의 의도를 눈치 못 챘군.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히카루가 한 수 앞서고 있어. 악수인 줄 알았던 아까 그 한 수가 지금 절호의 위치에 놓여있다.
악순 중에 나눴던 히카루의 그 수가 저승의 공간을 미리 예상한 수였다고? 자, 세 번째 중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만화 상에서 히카루가 악수를 둡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한 30여 수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악수가 좋은 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뭐 축을 읽거나 뭐 술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것을 붙여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열수라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가 나온 상황에서 이 실수가 좋은 수로 변한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대국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죠. 먼저 흑이 이쪽을 이어가자 히카루가 여기를 들여다봤죠. 실전을 먼저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여기를 입구자 가고 백이 여기를 한 칸 띄고 그러자 흑이 여기를 들여다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입구자를 갑니다. 그리고 백이 중간에 이제 중앙 쪽을 공격을 하고 흑은 이제 살아야죠. 이쪽 두 집이 아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백이 이쪽을 찔러가자 둘이 양분이 됐죠. 그리고 이제 흑이 이제 여기를 밀어가고 들여다보자 그러자 갑자기 이쪽이 히카루의 악수가 좋은 수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과한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만화 볼 당시에도 상당히 웃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먼저 백이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그냥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은 흑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걸 끊고 나면 흑은 이 대마만 살리면 돼요. 백이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곳을 그냥 붙여가면 됩니다. 붙여가서 끊으면 백이 이걸 한 점을 제압을 하면 그냥 이거를 단수를 치고 따라 나오면 됩니다. 공격이 잘 안 되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가는 것도 역시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쪽을 돌려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진행을 하게 되면 역시나 끊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첫 번째로 그냥 여기를 연결했으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자 여기 입구자를 가고 백이 여기를 띄웠죠. 그리고 흑이 들여다봤습니다. 아직까지 흑이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 들여다본 교환 때문에 백이 잡으러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연결하면 돼요. 그냥 연결하면은 이런 곳을 공격하는 거는 흑이 쌍립을 두고 나면 아직까지 장문 같은 게 잘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흑은 뛰어나가면 뭐 이렇게 끊어봤자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연결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수가 지금 흑이 여기를 입구자를 여기를 갔는데요. 이런 게 이제 실전 심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둘 때는 백이 여기를 받아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수를 안 했다가 그냥 연결하고 나중에 이 자리를 당하거나 하면 개가를 하고 이제 집 계산을 해봤는데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질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걸 입구자 가고 나서 백이 공격을 한 뒤에 이쪽 끊는 수를 못 봤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국 심리가 작용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도 그냥 연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이 좋아요 지금 바둑이. 근데 여기를 지금 흑이 두 번을 연결할 기회를 놓치고 여기를 두고 백이 중앙을 공격을 가서 이 흑대마를 압박을 한 후에 지금 여기 입구자 간 수는 다소 특이하지만 이걸 단수 맞았을 때 여기 한 집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이 여기를 끊어가니까 당연히 나쁘죠. 지금은 중앙이 양분되고 상변도 지금 급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히카루에게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잘못 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 바둑을 볼 때 만화를 볼 당시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각색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참 흥미를 유발해서 재밌는 소재를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두고 흑이 밀어가자 백이 중앙을 공격을 했는데요. 흑이 열버진 돌들을 수습하면서 깨끗하게 이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흑돌이 대마가 열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야단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부분적으로 백이 불리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느샌가 모르게 히카루의 백이 우세해져 있어. 그 한 수를 둘 때 이미 여기까지 읽었단 말이야? 대단한 꼬마군. 하지만 형세는 아직 알 수 없어. 여기서부터 내가 이 돌을 노리는 건가? 그 수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자, 마지막 전투 장면입니다. 홍수영 군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쪽을 연결시켜서 살리고요. 그 다음에 백이 단수를 치고 히카루가 이것까지 활용을 한 다음에 이곳을 붙여갔죠. 그러자 이제 적재한이 당황을 합니다. 아, 이곳은 내가 못 보고 있던 그런 수인데, 이런 이제 리액션이 나오면서 흑이 이곳에서 양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은 어떤 수일까요? 이 수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런 맥점이고요. 흑이 이곳을 늘면은 백이 여기를 치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은 젖혀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두지 말아야 되는 수는 바로 끊는 수입니다. 끊고 나면 백이 단수를 치고 여기를 치고요. 일단 이 그림은 말이 안 되겠죠. 지금 흑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이 버티는 수가 있다면은 이쪽을 끊어서 백을 공략하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수는 백이 그냥 끊으면 꽃놀이 패죠. 백은 그냥 이걸 두고 그냥 아무거나 받으면 됩니다. 흑이 이걸 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따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만패불청이죠. 그래서 이런 패는 절대로 내면 안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끊는 걸 알아봤는데 이 수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늘어서 버티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백은 이 두 점을 살릴 게 아니라 그냥 이 한 점을 따라 나오게 되면 흑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뭐 어느 타이밍이 됐든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먹어가는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앙 두 점에 대한 공격이 이제 가해지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뭐 백은 슬슬 나가면 되겠죠? 뛰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이 흑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느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부분적으로는 커버하는 수가 있습니다. 맥점이 바로 이쪽으로 입구자를 붙이면 돼요. 붙이고 나면은 백이 단수를 치겠죠.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끊는 수가 맛보기예요. 백이 이쪽을 연결하는 거는 쉽게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을 연결하는 거는 이쪽을 끊어가면은 부분적으로는 아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백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이쪽이 다 일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를 잇고 나서 이쪽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끊어가서 이 흑대마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전 진행을 보면은 실전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걸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이 단수를 치자 이 한 점을 버리고 이제 중앙을 수습하는 걸로 이제 승부를 가게 되는데요. 차후에 이바둑은 이쪽 붙여가는 수를 또 한 번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가 정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텼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흑이었다면 저는 이쪽 느는 거를 버티는 쪽을 이어서 중앙 쪽을 좀 올인 작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살리는 데에 승부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를 붙이는 수를 보고 당황하는 거는 상당히 이해할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 붙이는 장면을 보기 전에 이제 많은 관전자들이 야, 이쪽 한 수가 이 처음에 호구쳤던 수 있죠. 이 나쁜 수, 악수, 이 모든 걸 다 읽고 뒀단 말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제가 보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이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 이거는 스토리 구성을 위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아직 이 수를 받고 나서 대국이 끝나지가 않았는데요. 이 대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건 히카루가 한 집반 이겼어. 예, 대단한 열전이었어. 불꽃 튀는 대결이야.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 그 정도로 뒀으면은 실적도 아쉬울도 없어. 중반에 베개 공방이 정말 멋졌지. 수영아, 졌다. 이렇게 분한 대국은 지난 몇 달 동안 없었어.
아무렇게나 대충 두고 처음으로 반도 떨어지고 그까진 일에 심통 부리고 이 녀석 도전을 받고 진지해졌는데 이 녀석은 그런 내게 대등한 실력으로 맞서왔어. 그래 대등해. 패배 따윈 인정 못해. 난 다시 일본에 오겠어. 너하고 승부를 가리러 다음엔 프로가 돼서. 너 이름이 뭐야? 뭐? 네 이름이 뭐냐고! 기억해두겠다고 했잖아! 신도 히카루. 내 이름은 신도 히카루야. 두 대국자가 이제 개가를 마치고 나니까 흑집이 43집 그리고 백이 이제 39집이었습니다. 지고 난 그런 홍수영은 상당히 분하게 이제 눈물을 보였죠. 보통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되면 패배가 상당히 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무기력하고 뭔가 좀 승부를 하기 싫고 이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바둑을 둠으로써 이제 투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국이었고, 승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대국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멋진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바둑은 이제 두 대국자에게 모두 큰 도움이 되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국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생 생활을 제가 있던 당시였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잠시 이제 한국기원 연구생실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저렇게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저게 그 만화가 분께서 본인이 상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한국기원의 세팅이 저렇게 돼 있었어요. 바둑판하고 저 바둑 그 대국심도 저렇게 저 장면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아마 사진을 보고 그리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추억이 돋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바둑은 여러가지 좀 재미있는 악수가 30수 이후에 좋은 수를 변한다 이런 각색이 들어간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또 세계 최강의 이제 한국 연구생 소재로 삼아서 또 각색을 한 내용도 재밌게 다가왔지만, 이게 이제 일본 만화니까 당연히 그런 거 정도는 뭐 저희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두 대국자의 대국 내용이 저희를 또 즐겁게 해줬던 그런 바둑이었고요. 자, 어떠셨나요? 이 바둑을 통해서 사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공격의 타이밍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 흑도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초조한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고수들도 그런 실수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바둑 내용이었고요. 또 그 외적으로 잔잔하게 승부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 부처 간수 이후에도 승부가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바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